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야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공개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삼선의 중진 의원, 이른바 86세대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원내 수석 부대표, 정책위 의장 등 당내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쳤던 삼선의 박완주 의원을 민주당이 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비위 의혹이 제기가 됐다는 것인데요. 상당 부분 성비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박완주 의원을 제명했다.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상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을 것이다. 국회 차원의 강력한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고 당내 성비위 문제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이야기도 여러분께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 기자들 앞에 서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SNS에 자신의 글을 올린 건데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 당의 잘못된 과거를 끊어내야 합니다. 당내 반복되는 성비위 사건에 진심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모두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예, 민주당의 성추문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SBS의 민성기 논설위원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성기 의원, 네. 민주당이 오늘 발표, 어떤 면에서는 기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발표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갑자기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박완주 의원을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제명한다, 이렇게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내용은 그 피해자 신원 보호 그리고 2차 피해를 우려해서 발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징계를 요청하겠다, 이렇게 민주당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언제쯤 이런 게 당에 접수가 돼서 조사가 진행돼 왔나, 이런 부분인데, 이게 잘못하면 이게 좀 덮기 위해서 좀 조사를 지체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소한 언제 이게 신고가 접수돼서 어떤 조사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됐는지는 공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내용들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2차 가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피해자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도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대변인이 설명하는 걸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박완주 의원 어떤 정치인입니까? 민성기 의원? 지역구는 천안을이고요. 네. 그 삼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해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 원내대표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실시가 되면은 이제 충남 도지사 후보로 양승조 후보가 이제 현 지사가 나올 텐데, 그 캠프에서 중책을 맡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그 안희정 전 충남 지사와 그 안희정 계보로 굉장히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과거 자기의 그 정치적인 보스가 성추문에 휘말려서 낙마를 했는데 본인도 낙마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출연하시자마자 상당히 무거운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게 됐는데 말이죠. 박완주 의원의 이 성비위, 오늘 민주당 브리핑은 그렇게만 돼 있어요. 성비위 의혹. 당내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이야기, 또 이런 성폭력이 있으면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제가 당을 대표할 입장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당에는 이런 상황이, 이런 성폭력 상황이 생긴다면 성폭력 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신고된다면 그 이후에 윤리감찰단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오늘도 아까 비대위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가 비대위에 보고됐고 그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제명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갑작스럽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정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사이에 제보와 조사가 진행됐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래서 정확한 시점은 저희가 오늘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최소한 오늘 비대위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일정한 시간 동안은 당에서 제보를 받고 그에 관련된 조사를 본인 또 피해를 또 본 분에게 다 양측의 상황을 접수했을 것 같고요. 그런 내용들을 윤리감찰단에서 아마 철저하게 조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들에 걸쳐서 오늘 이제 비대위에서 제명이라는 저희 당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조치가 제명입니다. 그 최고의 조치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단호한 조치를 당에선 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이 만약에 지금도 대변인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기자들의 질문을 많이 받았을 텐데 말이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저희 당 소속의 그 단체장이나 또 소속의 의원들 중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가 돼서 많은 분들께 송구한 입장을 전달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똑같은 상황들이 또다시 반복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당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이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를 열려고 하다가 취소했다. 어떻습니까, 민성기 위원? 이게 박완주 의원과 관련한 이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선거법 위반 가능성 때문일까요? 글쎄 뭐 당의 설명은 이게 아직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시 그 필승대회 그 유사한 걸 하면서 소위 기자회견 형식으로 그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통보를 오늘 받아서 취소했다. 뭐 이렇게 설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 박완주 의원의 제명 소식과 함께 이게 선거 전략 자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여성표, 특히 20대 여성표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그거 자체 상당히 타격이 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의 설명과는 달리 그 박완주 의원의 제명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여의도 주변에서는 돌고 있습니다. 예. 김근식 전 실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말이죠. 박완주 의원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제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뭐 다른 것 때문에 바빠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강력하게 비판하는, 정의당도 저희가 잠시 뒤에 들려드리겠습니다만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거든요. 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공개된 지금 사실은 후한무치한 행위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구체적인 실체적 진실을 조금 파악을 하고 그 뒤에 아마 전략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이 더불어민주당의 과거의 성 관련된 비위 사건까지를 연관지어서 아마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그냥 묵과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 이제 이게 뭐 시청자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김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유난히 이상하게도 공교롭게도 이 민주당 관련된 분들, 특히 고위직에 계신 분들이 끊임없이 이 성비위와 관련된 사건들에 지금 휘말리게 되고 또 굉장히 안 좋은 비극적 결과도 났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가신 분도 있고 또 사퇴하신 분은 뭐 당연히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인권과 그다음에 이 진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우리 민성기 의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도대체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발생한 시점 이후에 그 피해 여성이 실제로 제보하거나 호소하거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이후의 과정 속에서 오늘의 제명에 이르기까지의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해유나 압박이나 묵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또 다른 저는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속 시원히 밝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자세한 내용은 뭐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 시점과 발생 이후의 회유의 의혹이라든지 그런 발생의 가능성, 그다음에 당 차원이나 아니면 조직적 차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묵인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거동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2020년에 4월 총선이 지난 다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4월 총선에 그때 당시에 엄청난 그 여야 간의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었는데 발생 시점은 총선 이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묵인하고 숨기고 있었다가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다음에서야 그걸 공개하고 사퇴를 했거든요. 총선 이후에 물러나겠다는 각서까지 그 여성한테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략적으로 접근했다고 한다면 이건 제가 볼 때 국민들로서는 두 번째로도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완주 의원, 오늘 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선 중진이고 86세대입니다. 그리고 원내 수석 부대표, 정책위 의장 등 당내 주요 요직을 다 거쳤고요. 무엇보다 진보 개혁 성향의 더 좋은 미래 의원 모임입니다.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으로서 그동안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당내 성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박완주 의원이 자신의 입으로 강경한 대처를 주문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제 스스로가 이 성비 의혹에 연루돼서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되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만 거죠. 박완주 의원의 이전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야당 시절 우리는 누군가의 성폭력, 성비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엄격한 기준을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가 된 우리는 피해자를 향한 제대로 된 사과도 부족했고 2차 가해를 막는 적극적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혁신에는 성역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으면 민주당엔 미래가 없다가 민심입니다. 성폭력 성비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엄격한 기준을 우리는 들이댔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하지만 정작 당사자가 된 우리는 피해자를 향한 제대로 된 사과도 부족했고 2차 가해를 막는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 혁신에는 성역이 없다. 변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으면 민주당엔 미래가 없다가 민심이다. 이렇게 냉혹한, 냉정한 진단을 내렸던 박완주 의원 본인이 성비위 의혹에 연루돼서 소속당인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되는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의 기억 속에 다 남아있을 겁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때마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서 사과했고 오늘도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도 사과할 수밖에 없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SNS에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전 민주당 지도부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해자와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당은 어렵게 용기를 낸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피해자분과 부산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윤리심판원은 일벌 100개의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이며 민주당은 선출직과 당직자, 고위 당직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체계화하고 의무화하는 제도 정비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 광역단체장 2분이 중도에 사임을 했습니다. 당대표로서 너무 참담하고 국민께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했을 때 민성기 의원 네. 당시 민주당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인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게 2차 가해였다. 2차 가해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당시에 그런 목소리 전혀 굽히지 않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과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대표가 직접 사과를 했죠. 그리고 박완주 의원도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인이란 표현을 쓴 것과 관련해서 당이 처절하게 반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의 당 지도부는 대단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사실 그대로 빨리 인정을 하고 소위 어떤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어떤 경과를 거쳐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를 소상히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차제에 조금 그 의원들과 보좌관들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보좌하는 여러 가지 이 직원들 간의 어떤 성과 관련된 문화, 그 뭐 관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되짚어보고 이를 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이 박안주 의원 제명이 갑자기 나온 것 같지만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미 다 알고 조사를 진행했던 사안이고 말이죠. 김원희 의원의 보좌관인가요? 김원희 의원 보좌관도 성폭력 의혹이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2차 피해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지금 현재 그 광주 전남 지역 언론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최강욱 의원의 그 줌 비대면 회의에서의 발언 이런 것들이 연일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박안주 의원 이 관련한 문제까지 제기가 돼서 민주당 지도부가 이걸 어떻게 도대체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우리가 달라진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지 이건 아무리 고심을 해도 참 답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지금 3구 대선에서의 패배 이후에 비대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 비대위의 역할 중에 하나가 당의 쇄신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 책임 중에 이제 또 큰 과제가 하나 생겼다, 이제 더 던져졌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어떤 말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는 것이 가장 국민들께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는 방법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 비대위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 공동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리 박재현 비대위원장이 또 이 과거에 불꽃단 활동을 통해서 또 많은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 관심을 호소해 왔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당에서는 오늘 박안주 위원의 제명을 끝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고 당이 그동안 선거 때문에 또는 다른 일정들 때문에 조금 뒤에 등한히하고 밀어놨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쇄신의 고삐를 다잡아야 한다라는 그런 강한 회초리를 맞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심판원의 조사가 시작이 된 거죠? 예, 뭐 시작됐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럼 최강욱 의원의 해명도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제가 또 본 기사에서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난 이후에 문자 폭탄을 10,000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현 주소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말이죠. 사실 민주당이 이렇게 성폭력, 성비위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 민주당은 대단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대단히 조심스럽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대표와 관련한 의혹도 제기가 된 상황이고 지금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는 기사도 나와서 아마도 선거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역공 차원에서 또 그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지방선거 때까지는 스톱된 건지 정지가 된 건지. 그 당 윤리위원회는 당 대표나 당 지도부와는 독립되어 있는 자율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당 윤리위원회에서 일단 이 징계 절차를 시작을 하기로 개시를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된 사안에 대한 자료 그리고 또 소명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6.1 지방선거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 임기와 상관없이 당 윤리위원회의 공개적이고도 투명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성상납이든 아니면 향응에 대한 제공이든 간에 어떤 내용이 밝혀지든 간에 진실 여부를 확인해서 당내 절차를 밟아가지고 아마 제명에 비롯해서 여러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만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아니면 또 확인을 해보니 이게 관련 없는 가짜뉴스였다라고 또 확인이 될 수도 있고 그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부에 대한 명확한 또 실체 파악과 해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연일 터져 나오는 굵직굵직한 또 굉장히 그 고위직에 있는 분들의 이런 성 관련된 사건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몇 가지 그런 문화가 지금 아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하는 저도 586 세대입니다만 586 세대가 갖고 있는 당시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그 운동권의 문화
일정 정도의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경시하는 풍조가 좀 있었던 게 지금도 끊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만 586 분들을 비롯해서 민주당 내에 갖고 있는 진보 담론의 그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진보 쪽에 서 있고 내가 말하는 거고 내가 주장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입장에 진보와 역사의 편에 있기 때문에 나의 행동은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이건 다 용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면피성 그 인생관들이 좀 있는 것들을 좀 보여요. 제가 느낄 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서 보수가 성추문하면 뭐 괜찮고 진보가 성추문하면 더 문제가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만 적어도 진보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그 관념적인 그 논지에 따라서는 더욱더 행동을 경계하고 더욱더 훨씬 더 좀 투명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장이 옳기 때문에 자기 행동은 조금 뭐 벗어나도 괜찮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종의 여의도의 정치 문화가 아니었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구식 전 실장의 분석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성폭력, 성비 의혹은 뭐 비단 민주당에서만 발생한 일이 아니라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서도 계속 있어 왔고 또 뭐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그 성폭력 관련한 의혹도 분명히 있었고 사실로 드러나서 뭐 당직을 사퇴하는 일도 있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대선 패배 이후에 공동비대위원장에 취임한 직후에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상을 당해서 그랬을 때 거기에 조문을 간 그 당내 의원들 정치인들을 보고 김진욱 대변인 혹시 기억나세요? 뭐라고 그때 얘기했었는지? 멱살이라도 잡고 싶다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했던 이야기. 이날 이후로 혁신을 이야기하는 쇄신을 이야기하는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네요. 뼈 아픈 얘기입니다. 네. 저희들이 그동안 저도 당에 있을 때 끊임없이 부단히 쇄신하고 혁신하고 저희 스스로를 갈고 닦는 모습을 보여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다시 한번 개인 차원으로라도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요. 다만 당에서 이것이 하나의 당의 문화다라고 말씀 주시는 건 좀 과한 것 같아요. 저희가 단돌이 할 수 있고 더 단속하고 더 이런 그 성과 관련된 특히 성인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 깊은 또 자성의 목소리를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오늘 이 사건을 접한 우리 당의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부끄럽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제가 여기 오면서도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좀 굉장히 좀 당황한 반응들을 저기 모두가 보여주셨는데 저 역시도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 더 내실 있는 제도 만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만큼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믿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절대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성역이나 또 관용, 용서 이런 게 없이 일벌백계의 마음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재발 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민성규 의원 지금 박완주 의원의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억울하다 인정한다 그렇죠? 네, 아직까지 뭐 통화도 잘 안 예. 되고 그리고 본인의 입장 표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뭐 사과를 하든 뭐 그 자성의 얘기를 하던 간에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민성기 의원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런 사실관계를 이야기할 때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관계를 일단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지금 알고 있는 거는 기자들이 알고 있는 건 성비 의혹이다. 박완주 의원 제명했다. 2차 가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그렇죠? 박완주 의원은 지금 현재 침묵하고 있고 그럼 정확한 사실관계 잘 알 수가 없는데 뭐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는 뭐 충분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대선 패배 이후 공동비대위원장을 맡은 이후에 끊임없이 이 성폭력,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밝혀왔는데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성비위와 성폭력의 문제는 성별로 나눌 수 없는 인권 유린, 폭력의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힘없는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이는 다가올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에도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당 소속 당직자들, 보좌진들의 성비위 발생 시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 없도록 신고 시스템은 물론 가해자 무관용 원칙 바로 세우겠습니다.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직후에 지난 3월 14일 발언이니까 취임한 직후고요. 아마도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이 화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야기 같은데 말이죠. 혹시 안 들렸을까 봐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성비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성비위와 성폭력 문제는 성별로 나눌 수 없는 인권 유린, 폭력의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고 다가올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에도 엄격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당 소속 당직자들, 보좌진의 성비위 발생 시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신고 시스템은 물론 가해자 무관용 원칙도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원칙을 제기를 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이제 그 민주당 내에 잇따른 성추문, 성폭력 사건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이제 규탄하고 또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만 당장 6월 1일 지방선거에 저는 굉장한 큰 악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박완주 의원은 그 충남의 3선 의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양승조 현 지사의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아마 일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 지금 사실은 김태흠 의원과 지금 사실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앞서가는 지금 여론조사도 나오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 여론조사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충남 도지사 선거의 핵심은 천안 아산 지역입니다. 천안 아산 지역에 거의 100만 가까운 유권자가 있고 여기에 수많은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두텁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아산 지역의 도시권 지역은 대부분 민주당이 석권하고 그 외에 이 농촌 도농 복합 지역은 대부분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을 현역을 하고 있는 지역이어서 상대적으로 김태흠 의원은 서천 보령 아닙니까? 그 인구수하고 기반이 되는 인구수하고 충남 아산의 인구수가 100만 가까운 그 신도시들이 많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 인구수를 지금 양승조 의원이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한 싸움이었는데 지금 박완주 의원이 천안의 지역구를 둔 이 천안 아산의 핵심적인 중진 의원입니다. 그분이 이 성비위 사건으로 정말 앞으로 어떤 사실이 더 발전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안 좋은 사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 천안 아산 지역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그 여성분들이 계십니다. 여성 유권자들이 당장히 저는 내가 볼 때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처리할 가능성이 있고 저는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뭐 앞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뒤처지고 있었던 지역적 기반 때문에 뒤처지고 있었던 김태흠 의원에게는 따라잡을 수 있는 좋은 호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뭐 방금 이야기는 김근식 전 실장의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요. 어쨌든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민주당 오늘 지방선거 필승 결의례도 취소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어떤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를 반영한 것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오늘 송영길 후보 서울시장 후보의 필승 결의대회는 아니었고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것과 이것은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다만 이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그걸 이제 존중해서 취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유불리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도 유리한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오늘 당에서 비대위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은 지방선거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은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3월 14일 발언 보면 말이죠. 민성기 의원. 네. 최강욱 의원의 이른바 XXX 발언.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이 방송에서 그대로 표현할 수는 없고요. 본인의 해명과 실제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은 다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원희 의원 보좌진의 2차 가해, 성폭력에 이은 2차 가해. 이거 지금 당 윤리심판원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신속하게 조사해서
또 민주당 차원의 조사 결과도 내놓아야 되겠네요. 뭐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그 민주당 보좌관 협의회 입장문을 보면 그 최강욱 위원 발언 이후에 그 성비위와 관련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큰 더 심각한 그런 비위 사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순히 지금 접수된 사건만 조사할 게 아니라 지금 보좌관 협의회에 발표된 입장문을 보면 보좌관 협의회 쪽으로 접수된 그렇게 보좌관 협의회 쪽이 알고 있는 의혹들도 있을 테니까 네. 차제에 그런 부분들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게 민주당 측으로서는 그 지방선거를 꼭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당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 얼마 전에 이른바 검수완박, 이제 끝나고 나서는 검수완박이 아니라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다. 민주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법사위 소속의 무소속 양양자 의원. 양양자 의원도 원래는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예. 탈당을 한 거죠. 그게 아마 보좌진의 또 이 성폭력과 관련한 문제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는 보좌진이 그 범죄와 관련이 있다라는 의혹 때문에 탈당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알고 있고 그 문제가 또 일부 또 그 양양자 의원의 또 2차 가해가 있었느냐 없었냐까지 논란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소가 됐다 이런 또 본인의 또 주장도 있으셨습니다. 하여튼 그것과 관계없이 이런 일들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마음의 상처로 남지 않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쇄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아마 내일 또 비대위원 회의가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그리고 최강욱 의원이나 김원희 의원 보좌진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당 차원에서 어떠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오늘 박완주 의원 제명 사실을 민주당이 공개하고 난 직후에 정의당에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논평이 나왔습니다. 왜 대선에서 패배했는지 민주당은 벌써 잊었느냐.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아플 수밖에 없는 논평이었습니다. 윤리특위 재수 없는 제명은 꼬리 자르기, 자기 책임 회피입니다. 성범죄로 정권을 반납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태도 이전에 연이은 성범죄로 피해자의 고통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명심해야 합니다. 당연히 피해자와 분노하는 시민들에 대한 당 차원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네, 정의당의 강한 비판 성명 여러분 직접 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